한국을 비판하려고 왔던 프랑스 기자가 생방송 도중 카메라 앞에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준비된 원고는 펴보지도 않았고 입에서 나온 첫마디는 충격 그 자체였죠. 제가 틀렸습니다. 완전히 파리 본사에서 긴급 호출이 쏟아졌지만 그녀는 핸드폰을 꺼버렸습니다. 왜일까요? 파리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 전에 1초면 누를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클레르 디샹입니다. 프랑스 공영방송 FTI 뉴스 네트워크 국제경제 부국장이죠. 제 이름이 기억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아마 제 발언은 기억하실 겁니다. 한국 경제는 과대 포장됐다. 유럽 언론 컨퍼런스에서 했던 이 말 한마디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날 컨퍼런스장은 순간 조용해졌어요. 발언 후 몰려든 기자들의 질문 세례, 소셜미디어에선 논쟁이 들끓었습니다. 사실 저는 그저 프랑스 내 대다수 여론을 대변했을 뿐이었어요. K열풍은 결국 착시현상이라는 게 우리의 공통된 인식이었죠. 하루가 지났을까요? 방송국 사장실로 호출됐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피에르 사장의 눈빛에서 무언가를 직감했어요. 클레르, 이번 발언이 큰 파장을 일으켰소. 그의 목소리는 진지했죠. 우리 방송국의 시청률이 급상승했소. 시청자들은 한국에 대한 진실을 원하고 있어. 창가에 서서 파리의 회색빛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한국 취재를 보내주세요. 직접 확인하겠습니다. 피에르는 잠시 침묵했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카메라팀은 어떻게 할까요? 제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혼자 가겠습니다. 카메라는 현지에서 준비할 거예요. 온전히 제 시각으로 한국을 보고 싶습니다. 사무실을 나서는 순간 제 마음은 이미 결정돼 있었어요. 한국의 구조적 허점을 낱낱이 밝혀내겠다. 유럽 전역에 한국의 실체를 알릴 기회였습니다. 그날 밤 노트북 화면 앞에서 한국에 대한 자료를 검토하며 작은 메모장에 적었죠. 한국 몰락론의 증거를 찾아라. 비행기 좌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취재가 제 커리어의 전환점이 될 거라고요. 하지만 그 전환점이 어떤 방향일지는 그때까지만 해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제 노트북에는 이미 한국 경제의 실체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 기획안이 있었어요. 모든 준비는 끝났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며 파리의 풍경이 점점 작아졌어요. 창밖으로 에펠탑이 보였습니다. 프랑스의 상징, 우리의 자부심. 한국에도 이런 게 있을까? 의심스러운 마음으로 생각했죠. 12시간의 비행, 긴 시간 동안 한국에 대한 모든 부정적 기사를 다시 읽었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이미 결론이 내려져 있었어요. 증거만 찾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승무원이 다가와 말했어요. 곧 인천에 도착합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야경이 생각보다 화려했습니다. 겉모습만 그렇겠지.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봤죠. 비행기가 착륙하며 제 심장은 빠르게 뛰었어요. 이제 진실을 확인할 시간이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느낀 건 공항의 질서정연함이었어요. 인천공항의 첫인상은 놀라웠습니다. 자동 출입국 시스템에 여권을 스캔하자 몇 초 만에 모든 절차가 완료됐죠. 프랑스라면 최소 30분은 기다렸을 텐데요. 이건 쇼윈도일 뿐이야. 스스로에게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짐을 찾는 과정도 마찬가지로 빨랐어요. 컨베이어 벨트 위에 가방이 나타나기까지 5분도 걸리지 않았죠. 공항 직원들은 놀랍도록 친절했습니다. 영어로 울었는데 유창한 영어로 답변해주는 모습에 살짝 당황했어요. 택시 승강장으로 향했습니다. 줄이 길었지만 질서 있게 모두가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10분 후 제 차례가 됐고 택시에 올라탔습니다. 서울 시내로 가주세요. 영어로 말했더니 기사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느 호텔로 가시나요? 그의 영어는 서툴렀지만 충분히 의사소통이 가능했습니다. 창밖으로 한국의 풍경이 지나갔어요. 고층 빌딩들, 밤에도 환하게 빛나는 도시. 택시 안에서 휴대폰을 꺼내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공항 시스템 효율적, 예상 밖, 택시 기사와 영어 소통 가능. 솔직히 이런 첫인상은 예상하지 못했어요. 호텔에 도착해 체크인 카운터로 향했는데 직원이 태블릿을 건넸습니다. 여기서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비대면 체크인이 가능합니다. 프랑스에서는 아직 보편화되지 않은 시스템이었어요. 태블릿으로 신분증을 스캔하고 서명하자 객실 키가 자동으로 발급됐습니다. 카드 키가 아닌 QR코드였죠. 스마트폰으로 스캔하니 앱이 설치됐어요. 이 앱으로 문을 열 수 있습니다. 엘리베이터에 올라 객실로 향하며 생각했습니다. 이런 기술은 프랑스에서도 최첨단 호텔에서나 볼 수 있을 텐데. 앱으로 문을 열자 방 안의 조명이 자동으로 켜졌어요. 침대 옆 태블릿을 통해 모든 객실 기능을 제어할 수 있었습니다. 창가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바라봤어요. 반짝이는 도시의 불빛들.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의문이 생겼습니다. 이게 정말 몰락하는 나라의 모습일까? 노트북을 펼쳐 그날의 기록을 남겼어요. 처음으로 의심이 생겼습니다. 한국은 제가 생각했던 것과 달랐어요. 베개에 머리를 기대며 생각했습니다. 기술적 편리함이 사회의 모든 것을 말해주진 않아. 내일부터 진짜 한국을 볼 거야. 그렇게 다짐했지만 이미 제 첫 번째 편견은 흔들리고 있었어요. 한국은 기술 중심 사회가 아니라 사람과 기술이 조화를 이루는 곳 같았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호텔 근처 스타벅스로 향했어요. 커피를 주문하며 지갑을 카운터에 올려두었는데 음료를 받고 자리로 돌아왔을 때 지갑이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프랑스라면 이미 누군가 가져갔을 거라 확신했죠. 당황한 표정으로 카운터로 돌아가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제 지갑을 보셨나요? 직원은 바로 이해했어요. 잠시만요. 그리고는 다른 직원과 이야기를 나눈 후 CCTV를 확인했습니다. 불과 3분 만에 제 지갑을 들고 돌아왔어요. 테이블 밑에 떨어져 있었네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테이블로 돌아와 생각했어요. 프랑스였다면 이렇게 빨리 해결됐을까? 솔직히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갑 안의 내용물도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였어요. 커피를 마시며 서울 시내 취재 계획을 세웠습니다. 첫 목적지는 한국의 전통시장. 택시를 잡아 광장시장으로 향했어요. 택시 안에서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몇 장 찍었는데 하차할 때 휴대폰을 놓고 내렸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순간 식은땀이 났어요. 모든 취재 자료가 담긴 휴대폰인데 당황한 마음으로 근처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영어로 상황을 설명하자 경찰은 즉시 택시 회사에 연락했어요. 택시 번호를 기억하지 못했지만 제가 탄 시간과 경로를 말하자 몇 분 안에 해당 택시를 찾아냈습니다. 택시기사는 이미 휴대폰을 발견하고 경찰서로 가는 중이었다고 해요. 불과 1시간 만에 제 휴대폰을 돌려받았습니다. 어안이 벙벙했어요. 프랑스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휴대폰을 건네받으며 택시기사에게 살해를 하려 했지만 기사는 웃으며 거절했어요. 당연한 일인데요. 뭘. 경찰서를 나와 벤치에 앉았습니다. 제 노트에 적었어요. 한국에서는 분실물이 주인에게 돌아가는 게 당연한 일인가? 작은 일상에서 느껴지는 정직함과 신뢰. 이건 어떤 법이나 제도보다 강력한 사회적 자본이었습니다. 시장 안으로 들어가 식당에서 점심을 먹었어요. 옆 테이블에 한국인들이 자리를 비울 때도 가방과 휴대폰을 그대로 두고 갔습니다. 처음엔 이상하게 느껴졌지만 지금은 이해가 됐어요. 이곳은 그런 신뢰가 가능한 사회였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오늘의 경험을 정리했어요. 노트북 화면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내가 폭로하려던 한국의 모습인가? 혼란스러웠어요. 제가 알던 한국과 실제 한국 사이의 간극이 점점 넓어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제 취재의 방향성에 의문이 들었어요. 오늘은 삼성전자 본사 방문 일정이었습니다. 취재 요청을 했을 때 의외로 쉽게 허락받아서 놀랐어요. 아마 외국 언론에 좋은 이미지를 보여주고 싶은가 보다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제 예상은 또 빗나갔습니다. 삼성 디지털시티에 도착하자 한국인 담당자 김민수가 반갑게 맞이했어요. 클레르 씨, 환영합니다. 오늘 하루 동안 최대한 많은 것을 보여드릴게요.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과연 얼마나 공개할까요? 첫 번째로 안내받은 곳은 반도체 연구센터였어요. 클린룸에 들어가기 위해 방진복을 입었습니다. 처음 경험하는 일이라 약간 어색했지만 곧 적응했어요. 클린룸 내부는 상상 그 이상이었습니다. 최첨단 장비들이 정교하게 움직이고 있었죠. 김민수는 자랑스럽게 설명했어요. 현재 저희는 3나노 공정을 상용화했고 2나노 개발을 마쳤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경쟁사들은 어디까지 왔나요? 그의 대답은 자신감 넘쳤어요. 아직 따라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술 격차는 최소 2년 이상이죠. 믿기지 않았습니다. 프랑스에서는 한국 기업들이 중국 기업에 밀려 위기라고 알려져 있었거든요. 솔직한 의문을 제기했어요. 하지만 중국의 추격이 심하지 않나요? 김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 치열합니다. 하지만 위기는 우리에게 기회이기도 해요. 한국은 위기 때 가장 강해집니다. 그의 말에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마인드. 유럽에서는 위기가 오면 보호무역이나 정부 지원을 요구하는 게 일반적인데 이곳은 달랐습니다. 오후에는 글로벌 화상회의에 참석할 기회를 얻었어요. 미국, 유럽, 아시아 각국의 임원들이 모인 회의였습니다. 놀라웠던 건 회의가 영어로 진행됐고 한국 임원들의 영어 실력이 상당히 높았다는 점이에요. 의사소통에 전혀 문제가 없었죠. 회의 내용도 인상적이었습니다. 단순히 실적 보고가 아니라 10년 후를 내다보는 미래 전략을 논의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현재 성공이 아닌 미래의 성공을 위해 투자합니다. CEO의 이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하루 일정을 마치고 김민수에게 물었어요. 왜 외국 언론에게 이렇게 많은 것을 보여주시나요? 그의 대답은 의외였습니다. 숨길 게 없으니까요.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한국을 제대로 알아줬으면 합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생각에 잠겼어요. 제가 알던 몰락하는 한국 기업이라는 이미지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미래를 향해 끊임없이 도전하는 모습만 보였어요. 노트북을 열어 오늘의 경험을 기록했습니다. 삼성은 위기가 아니라 기회를 보고 있다. 한국 기업의 경쟁력은 기술력뿐만 아니라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DNA에 있다. 오늘은 한국의 청년 창업가들을 만나는 날이었습니다. 강남의 한 스타트업 허브를 방문했어요. 건물에 들어서자마자 활기찬 에너지가 느껴졌습니다. 젊은이들이 열정적으로 토론하고 코딩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첫 번째로 만난 창업자는 28살의 박지호였습니다. 그는 1년 만에 글로벌 플랫폼을 론칭해 100만 사용자를 확보한 인물이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나요? 제 질문에 박지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실패해도 괜찮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창업은 도전이고 도전에는 항상 실패의 가능성이 있잖아요. 하지만 그게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의 말이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프랑스에서 만난 청년들과는 완전히 다른 마인드셋이었습니다. 가족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궁금했어요. 프랑스에서는 안정적인 직장을 떠나 창업을 한다면 가족들의 반대가 심할 테니까요. 물론 걱정하셨죠. 하지만 한번 해봐라. 실패해도 경험이 될 거다라고 응원해 주셨어요. 이어서 만난 여성 창업자 이수아는 더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저는 대기업 입사가 확정됐는데 포기하고 창업했어요. 부모님도 응원해 주셨고요. 대기업 입사를 포기하고 불확실한 창업의 길을 택한 용기가 대단하게 느껴졌어요. 점심을 함께하며 다양한 창업가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모두가 글로벌 시장을 목표로 하고 있었어요. 왜 국내 시장만이 아닌 글로벌을 처음부터 목표하나요? 제 질문에 한 창업자가 답했습니다. 한국 시장은 작아요. 처음부터 글로벌이 기본이죠. 이 말이 제 머릿속을 강하게 울렸어요. 프랑스 청년들은 안정을 추구하고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글로벌 도전? 그건 극소수의 이야기죠. 하지만 여기서는 그게 기본값이었어요. 오후에는 창업가들의 실제 작업 환경을 구경했습니다. 자유로운 분위기, 수평적인 소통, 빠른 의사결정. 모든 것이 역동적이었어요. 한 팀은 밤샘 작업 중이었는데 피곤한 기색 없이 열정적으로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열심히 일하나요? 궁금해서 물었어요. 그들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재미있으니까요. 우리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순수한 열정이 느껴졌습니다. 숙소로 돌아오는 길, 제 마음속에는 묘한 부러움이 일었어요. 프랑스의 청년들에게 이런 에너지가 있었던가? 우리는 언제부터 안정만을 추구하게 되었을까? 노트북을 열어 오늘의 감정을 솔직하게 적었습니다. 한국 청년들의 도전 정신이 부럽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문화, 글로벌을 기본으로 생각하는 시각. 이것이 한국이 계속해서 혁신할 수 있는 원동력이 아닐까? 처음으로 제 조국, 프랑스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생겼어요. 우리는 언제부터 도전보다 안정을, 혁신보다 전통을 더 중시하게 되었을까요? KBS 방문 일정이 잡혔습니다. 한국의 공영방송을 직접 보고 싶었어요. 출발 전 프랑스 언론의 객관성을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제 자신을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지난 며칠간의 경험이 제 확신을 조금씩 흔들고 있었어요. KBS 로비에 들어서자 활기찬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젊은 기자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어요. 제 담당자인 최윤아 국제부 기자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클레르 씨, 오신다는 소식 듣고 기다렸어요. 오늘 일정은 어떻게 될까요? 최윤아를 따라 뉴스룸으로 향했습니다. 현대적인 시설과 효율적인 업무 환경이 눈에 띄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각 부서 간 협업 시스템이었습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크로스 미팅을 해요. 다양한 관점을 교차 검증하는 과정이죠. 점심시간에 기자들과의 간담회가 마련됐어요. 한국 기자들은 제게 많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프랑스 언론은 어떻게 사실 확인을 하나요? 편향성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고 있나요? 진지한 질문들이었고 솔직히 좀 당황스러웠어요. 반대로 제가 질문했습니다. 한국 언론은 정부나 대기업의 압력에서 자유로운가요? 예상과 달리 그들은 매우 솔직했어요. 완전히 자유롭다고 말할 순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 압력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논의합니다. 시청자에게 상황을 알리는 거죠. 이어진 토론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그들이 스스로의 보도 윤리에 대해 치열하게 논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매주 자체 비평 시간을 가져요. 지난 보도의 문제점을 스스로 지적하고 개선하는 시간이죠. 프랑스 언론에는 없는 자기 비판 문화였어요.
우리는 대개 외부 비판에 방어적이 되곤 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스스로를 끊임없이 되돌아보고 있었죠. 오후에는 실제 뉴스 제작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팩트 체크 시스템이 놀라웠어요. 3명의 다른 기자가 독립적으로 사실 확인을 하고 편집회의에서 다시 한번 검증하는 과정. 프랑스보다 더 철저했습니다. 최윤아에게 솔직하게 물었어요. 한국 언론이 이렇게 철저할 줄 몰랐습니다. 왜 이런 모습은 해외에 알려지지 않았을까요? 그녀는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도 배우는 중이에요. 예전에는 많은 문제가 있었고 지금도 완벽하진 않아요. 하지만 끊임없이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죠. KBS를 나오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가 알던 한국 언론의 이미지와 실제는 너무 달랐어요. 내부에서 벌어지는 치열한 자기 성찰과 혁신의 노력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노트에 적었어요. 우리 프랑스 언론이 갖지 못한 자기 반성의 힘. 한국 언론은 끊임없이 스스로를 되돌아본다. 처음으로 언론인으로서 제 정체성에 의문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객관적이라고 자부했지만 어쩌면 우리의 객관성이라는 것도 하나의 편견이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 체류 마지막 날 KBS에서 특별한 제안을 받았습니다. 프랑스 시청자들을 위한 생중계 인터뷰를 해보지 않겠냐는 제안이었어요.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제가 계획했던 한국의 실체 폭로와는 전혀 다른 상황이 펼쳐지고 있었으니까요. 스튜디오에 앉아 카메라를 마주했습니다. 빨간불이 들어오고 방송이 시작됐어요. 프랑스 시청자들이 생중계로 볼 수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최윤아가 영어로 인터뷰를 시작했어요. 클레르 씨, 한국에 대한 첫인상은 어떠셨나요? 순간 멋분에 여러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솔직하게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원래 계획대로 한국의 허점을 이야기할까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말하기로요. 제 생각이 완전히 틀렸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한국은 과대 포장된 나라가 아니라 오히려 과소 평가된 나라입니다. 제가 알던 한국과 실제 한국은 너무나 달랐어요. 이어서 지난 일주일간의 경험을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분실물이 돌아오는 정직한 사회,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기업 문화,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청년들, 그리고 끊임없이 자기 성찰을 하는 언론까지 모든 이야기를 쏟아냈어요. 프랑스인으로서 부끄러운 점도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다른 문화를 우리의 틀로만 판단하죠. 하지만 한국은 다른 방식으로 현대화를 이룬 사회입니다. 서구의 눈으로 볼 때 쉽게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지만 그건 열등함이 아니라 다름일 뿐이에요. 말을 마치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방금 한 발언이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킬지를요. FTI 본사와의 갈등은 피할 수 없을 거예요. 어쩌면 직위 강등이나 해고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했어요. 인터뷰가 끝난 후 제 휴대폰에는 파리 본사로부터 연속해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지금 무슨 발언을 한 건가? 즉시 연락 바람.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무시하기로 했어요. 지금 제게 중요한 건 진실을 말하는 것이었으니까요. 스튜디오를 나오는 길에 최윤아가 다가왔습니다. 정말 솔직한 인터뷰였어요. 괜찮으세요? 저는 미소 지었어요. 네, 괜찮습니다. 처음으로 진짜 기자가 된 것 같아요. 호텔로 돌아와 짐을 꾸렸습니다. 내일이면 프랑스로 돌아가야 해요.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까? 두려움보다는 기대감이 더 컸어요. 처음으로 제가 진실을 위해 무엇인가를 걸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노트북을 펼쳐 마지막 기록을 남겼어요. 오늘 나는 진실을 말했다. 그것이 내 직업을 잃게 만들더라도 적어도 나 자신을 잃지는 않았다. 사실 제 내면에서는 이미 큰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거울을 통해 제 자신을 되돌아보게 된 거죠. 파리로 돌아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예상대로 큰 파장이 일었어요. FTI 본사에서는 제 발언에 대해 개인적 견해라고 해명했지만 시청자들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정확히 반반으로 나뉘었어요. 한쪽은 프랑스의 자존심을 팔았다라고 비난했고 다른 쪽은 진실을 말할 용기라며 지지했죠. 피에르 사장이 저를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긴장한 채로 문을 열었어요. 그의 표정은 심각했지만 예상과 달리 해고 통보는 없었습니다. 시청률이 2배로 올랐소. 시청자들이 한국에 대한 더 많은 이야기를 원하고 있어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럼 제가 계속 일해도 된다는 말씀인가요? 피에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이요. 하지만 조건이 있소. 새로운 다큐멘터리 시리즈를 만들어야 해요. 진실 이후라는 제목으로 말이요. 그렇게 제 인생의 새로운 챕터가 시작됐습니다. 단순히 비판을 위한 비판이 아닌 진실을 돋는 다큐멘터리 시리즈요. 첫 번째 주제는 물론 한국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시각으로 접근했어요. 선입견 없이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죠. 제작 과정에서 한국 크루들과 함께 일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곧 서로의 작업 방식을 존중하며 시너지를 만들어갔어요. 한국인들의 빠른 결정과 실행력, 프랑스인들의 깊은 분석과 예술적 감각이 만나 놀라운 결과물이 탄생했습니다. 다큐멘터리는 큰 성공을 거뒀어요. 유럽 전역에서 화제가 됐고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대한 인식을 바꾸게 됐습니다. 제게는 큰 변화였어요. 더 이상 한국 몰락론을 주장하는 기자가 아니라 진실을 전하는 기자로 재탄생한 거죠. 오늘 제 책상 위에는 특별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한국 전통시장에서 받은 작은 김치통이에요. 마지막 날 시장 상인이 선물해 주셨죠. 한국의 맛을 잊지 마세요. 그때는 단순한 기념품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치통을 바라보며 생각해요. 한국은 GDP나 기술력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그곳의 진짜 힘은 문화적 신뢰의 자본,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회복력, 그리고 끊임없는 자기 성찰에 있어요. 이런 측면에서 한국은 이미 선진국이었습니다. 경제적 지표가 아닌 사람의 측면에서요. 제 여정은 한국을 변화시키려는 시도로 시작됐지만 결국 변화된 건 저 자신이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비판하려던 대상이 오히려 우리에게 가장 큰 교훈을 주는 법이죠. 한국이라는 거울을 통해 제 자신과 프랑스를 되돌아보게 됐으니까요. 이제 저는 매일 아침 사무실에 들어서며 그 김치통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다짐해요. 오늘도 진실만을 추구하자. 기자로서 그리고 한 사람으로서 제가 배운 가장 소중한 교훈입니다. 한국은 아시아의 프랑스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프랑스가 배워야 할 나라였어요. 그리고 저는 그 사실을 세상에 알리는 작은 다리가 되기로 했습니다. 진실을 보는 눈을 가진 기자로서요.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리고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마지막으로 1초밖에 걸리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